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방송이 뒤죽박죽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진행하는 수밖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져버린 바람에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뭐, 그래도 리방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라도 어떻게 좀 방송 분량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고, 리 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사 일을 하면서 주말에 만화학원 다니며 그림을 배우는데 붕어 형님께서 미술을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미술 예체능에 대한 견해 듣고 싶습니다. 미술. 일단 예체능. 예체능이 뭔지는 아시죠? 예체능이 음악, 미술, 네, 체육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죠. 네. 제 주변에도 이 예체능 계통으로 간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체능 쪽 가서 난 잘했다. 가기 정말 잘한 것 같다. 후회 없다. 난 다시 태어나도 예체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사실 예체능 하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한 말인데요. 네. 예체능을 뭐 전공하셨다거나 네. 그걸로 이제 일을 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네,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 사실 예체능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힘들어요. 네, 빛을 보기 힘듭니다. 뭐 꼭 빛을 봐야 된다, 뭐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걸 어떤 직업화 시켜가지고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여지껏 봐온 그 예체능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배고팠어요. 네. 이 고정적 항상 그 예체능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예체능은 어떤 뭐 고정적인 어떤 수입이라든지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통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다녀오려오죠. 서울로. 어서오세요. 보통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로 와요. 왜냐 지방에 할 게 없거든요. 지방에. 네. 여기 하나 추가시키자면 자 연극까지. 연극이나 네. 뭐 연예인 뭐 이런 것들 넓게 보자면 지방에서는 저걸 뭐 어떻게 저걸로 밥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아니 물론 어떻게 뭐 찾아보면 뭐 비비다 보면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뭐 돈을 모아가지고 뭐 자동차도 좀 몰고 뭐 집도 사고 아니면 결혼 비용도 마련해가지고 뭐 가족도 꾸리고 뭐 그런 돈 필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직장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없겠지만 네 가능합니다. 카푸어님. 사실 예체능이 정말 힘들어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예체능을 전공한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예체능으로 뭔가 돈을 벌겠다고 하면 좀 말리고 싶은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변에 예체능 쪽으로 네,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말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 좀 너무 냉정하죠. 아니 붕어 형. 아니 뭐 다 해보기도 전에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나중에 가서 잘하게 될지 뜰지 모르잖아.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예체능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보통 한 반에 한 4-5명은 예체능 해요. 음악, 미술, 체육 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 있을 겁니다.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 미술 쪽이 많고 많은데 막상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만나면 그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음악을 했으면 뭐 연주자나 아니면 뭐 음악 뭐 작곡이라든지 어떤 음악 계통을 일해야 되는데 정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미대를 졸업했으면 뭐 미술학원 강사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업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딴판의 일을 하고 있어요. 체대 나왔으면 운동선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된다거나 그런 일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보고 있어요. 예. 전 그래서 좀 안 좋게 봐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야. 그냥 적당히 동네에서 잘한다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너 좀 그리네? 너 좀 잘하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너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1등이네? 그거 가지고 부족해. 왜냐? 학교 안에서 뭐 내가 잘 그리고 해가지고 내가 뭐 애들 사이에서 그림 잘 그린다? 실력이 있다? 이런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음대, 미대, 체대 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는 거야. 왜냐? 보통 내 이상 다 하거든. 예. 음대, 미대, 체대 가면 웬만큼 음악 다루는 사람들 널려있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그리는 사람 널려있어. 체대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운동신경 좋은 사람 다 널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음대, 미대, 체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적당히 잘하는 사람도 널려있어요. 그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먹고 살려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해야 돼.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나 끼가 있어야 돼. 그냥 노래 잘한다. 그냥 연주 잘한다. 그냥 그림 좀 그릴 줄 안다. 그냥 운동신경 좋다. 이것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가수 경연대회 같은 데 보면 웬만한 가수보다 노래 더 잘해. 여러분 뭐 음악판 같은 것도 보더라도 연예인 같은 거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 활동한 연예인보다 더 이쁘고 더 잘생기고 실력 좋은 애도 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어떤 좋은 기획사를 못 만나서 아니면 아깝게 떨어져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이미 잘하는 사람 너무나 널려있어.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널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돼. 응? 왜냐? 사회에서 예체능을 전공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일반 직장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봅니다. 덜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오히려 가장 극악한 게 뭔지 아세요? 음악 미술 심하지만 체육이 더 심해. 체대 나오셨잖아요. 체대는요 임용고시 봐가지고 체육쌤 할 게 아니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안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대에서 가장 잘 되는 게 선생님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것도 빡시잖아. 보통 선생님 계열은 체육과 사람들이 다 독차지하잖아요. 티오도 잘 안 나오고 일반 임용고시에 비해서. 트레이너나 수영 강사 하는데 사실 생각해봐요. 트레이너나 수영 강사 같은 경우 굳이 체대를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너는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수영 강사나 트레이너는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네.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직업이잖아. 겉으로 봤을 때, 야, 멋져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그런 직업일 수 있어도, 막상 현실을 까보면, 뭐,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한다거나, 열정페이로 일한다거나, 뭐 장사 안 되면 언제든지 뭐가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저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헬스 트레이너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과대 포장하는데, 막상 헬스 트레이너 해보신 분들 보면 열정페이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왜,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왜 그 헬스장 가가지고 개인 PT 강의한 이유가, 그거 안 하면 거의 돈이 완전 초박봉 아닙니까? 그걸 개인 PT로 어떻게 영업질 안 하게 되면. 그냥 뭐 세 달에 10만 원 이렇게 끊어버리면 정말 박봉이거든요. 그리고 그 보면 트레이너분들이 트레이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헬스장 청소도 하고 뭐 맞죠? 빨래도 하고 다 하잖아. 허드렛 일. 예. 그 하는 거에 비해서 돈 정말 적게 받거든요. 현타 심하게 오지. 수영 강사 같은 것도 사실 전문직은 아니잖아 이게. 예. 이 체육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아웃풋이 굉장히 좁아. 그래서 체대 나오신 분들 경찰이나 소방 준비 많이 합니다. 제 예전에 경찰학원 갈 때도 체대 출신도 엄청 많았어요. 무슨 체대만 다 모아놓은 줄 알았어. 왜 체대 출신들이 경찰하고 소방을 가냐 하면 체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체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 있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최목의 대장님? 체대 출신들도 경찰 시험에 체력에 관함 나온 사람도 있더라.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소시체 때 운동을 했는데 공부하면서 운동과 담을 쌓은 거야. 왜냐하면 체대 나왔다고 해서 하루 왼쪽 운동하지 않잖아요. 입시 때나 좀 운동 깔짝대고 하는 거지. 술 먹고 하면 배 나오고 뭐, 딴 거 하고 뭐 공무원 동무하면 색상에 앉아가지고 몸이 굳잖아. 어, 그, 그거 생각 안 하고 시기장 갔다가 떨어진 사람들 은 실제로 봤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체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음대 미대도 마찬가지야. 생각보다 이 전공을 졸업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없어요.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로 가잖아. 서울로 가는 이유가 지방에는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서울도 인프라가 없어. 지방은 인프라가 더 없어. 예. 보통 미술 중에 제일 민감한 과가 시각 디자인이에요. 여자분들이 미대하면 거의 대부분 시각 디자인과입니다. 시각 디자인과. 근데 시각 디자인과 가면 대부분 서울 가요. 취업하러. 왜 서울 가냐 하면 시각 디자인과 졸업하면 가장 많이 가는 게 디자인 사무실 많이 가요. 근데 지방에도 디자인 사무실이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자리도 별로 없을 뿐더러 페이가 너무 적어요. 말도 안 되게 적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미대나 음대나 체대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예체능이 진짜 돈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네. 돈을 갖다 부은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옵니다. 네. 보통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지만 예고 나온 사람들. 보통 여러분 아실 거예요. 특목고 나오려면 집에 돈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예고 가시는 분들은 일반 그런 예체능과 다른 게 그 사람들 레슨을 받아요. 개인 레슨을. 아니 시작부터. 중학교 때부터 받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비쌉니다. 미술학원도 아마 지금 한 달에 50만 원 그냥 넘을 거야. 그냥 한 달에. 이게 근데 아마 지금 거의 한 기본 50만 원 넘어요. 일반 단가 학원보다 더 비싸요. 사교육이. 배로 깨져. 훨씬 더 많이 깨져요. 예. 보통 방학 때 이제 하루 왼종이 막 미대 같은 게 미술학원 가가지고 그림 그리잖아. 그러면 곱빼기가 돼요. 예. 그래서 행복한 세상이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체대 나왔다고 했잖아. 그러면 체대 입시학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대 입시학원 다녔을 때 돈 엄청 많이 되잖아요. 맞죠? 특히 체대 갈 때 굉장히 테스트 많이 보고 자전굴도 많이 하고 왕복 달리기도 하고 제머리도 하고 맞잖아요. 윗몸, 팔굽 보는 거 많잖아. 방학 때문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체대 입시생들 다 모여가지고 하루 왼종일 그것만 하잖아요. 돈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야, 나도 체대 쌤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체대하시는 분도 운동화도 좋은 거 신어야 되거든. 운동화 같은 거 좋은 거 신어야 돼. 왜냐하면 좋은 거 안 신으면 부상 당하거든요. 예. 야, 강사분들 너무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우리 한 50명 하면 인당 얼마야? 막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맞죠? 그리고 엄청 비싸요 이게. 음대도 비싸고 다 비싸.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등골 힙니다. 이게 일반 사교육 받는 거하고 더 비싸. 훨씬 더 비싸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부터 사교육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뭐 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냐? 아니죠. 예체능은 어떻습니까? 일반 학과보다 등록금이 더 비싸요. 지금 한 500 넘지 않나요? 500? 비싼데 600까지 갈 거예요. 한 학기 600. 500에서 600. 예. 더 비싸. 비싸고, 그리고 이제, 음대하고 미대 같은 경우에는, 음대 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실이 있어야 돼, 작업실. 연습실이나 작업실이 있어야 돼. 공짜입니까, 여러분? 공짜예요? 아니죠. 돈 내야 되죠. 예. 작업실, 여러분 미술로 이제 전공해가지고, 미대 가가지고, 보통 미대 가면 이제 작업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업실이 있어야 돼. 그 작업실 뭐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개인 작업실 있어야 돼. 그 돈도 장난 아니야. 예. 그래서 좀 돈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돈 없으면. 제 시친 중에 그 미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좀 집이 어려웠어. 중간에 접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대 다닐 때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미대 가면서 오히려 고등학교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거야. 아니 뭐 이제 입시 그 뭐 아그리파 비너스도 안 그래도 되는데 뭐가 있느냐 하니까 항상 감옥 갈 때마다 약간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박탈감인지 내가 물어봤죠. 뭐 때문에? 아니 그 미대가 여학생들이 많잖아. 와, 나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나만 뚜벅이고 다 차를 가지고 있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대 주차장에 스포츠가 진짜 많아. 아니 학생이 돈이 없는데 저거 어디서 산 거야? 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미대생들 중에서도 이제 비니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지. 아니 생각해 학생이 일반 스포츠카 잘 안 보잖아요. 돈 물론 카푸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여학생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그걸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체능 가보면 좀 부잣집, 좀 돈 많은 사람들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박탈감 느끼는 거지. 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상당히. 상당히 많이 들어가. 근데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청춘을 갖다 부어서 했는데 막상 그쪽을 치열을 못 한다거나 현실을 맛보잖아. 그럼 누가 하고 싶어해? 누가 좋아합니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야. 예체능 쪽이 고정적인 일자리도 부족할 뿐더러 수입이 높지 않은 거예요. 일반 사기업보다 수입이 안 높아요. 절대 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시각 디자인과 졸업하고 가장 만약에 디자인 회사인데 디자인 회사 굉장히 쪼맨합니다. 엄청 쪼맨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초회사라고 하죠. 여초회사. 네. 그 여초회사의 상당수가 디자인 회사예요. 네. 디자인 회사 가면 여초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통 그 상품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아니면 그런 이제 웹 디자인 같은 거 그런 것도 일러스트레이터나 이제 캐드 같은 걸 써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자예요. 미대 가서 가장 무난하게 하는 게 그건데 페이가 세냐? 아니에요. 약해요. 200이 안 넘어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높겠습니까? 낮아요.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 아마 여자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요초회사들이 임금이 작아요. 네. 웬만하면 내가 업체회사를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돈 보고 가면 실망할 수 있다는 거. 대부분 작아. 제가 알기로 요청회사 중에 중견이 없어요. 강소도 없어. 네.
임금이 짭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 200도 안 되는 뭐 미대에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는데 억 단위 이상 갖다 부었는데 200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그 여자들 밑에서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봐. 현타 오겠습니까 여러분? 노가다를 뛰어도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데. 그리고 이 예체능 쪽이 열정페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예. 열정페이 끝판왕이 이 예체능 쪽이에요. 예체능 쪽이 좀 근로기준법에 그 어떤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 굉장히 오히려 예체능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주들이 더 악덕인 경우가 많아요. 일반 공장보다 훨씬 더 악덕이야. 예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지 우리 인문교수 사건 아십니까? 그 학생한테 인분 먹인 거. 그 미디어였잖아. 그런 거 굉장히 권위적이고 악습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돈 안 주고 이렇게 부려먹는다거나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돈 안 주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현타가 심하게 오지. 그냥 미술 좋아가지고 뭐 음악 좋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늦게까지 해도 뭐 돈 안 챙겨주고 뭔가 뚜렷하게 뭔가 해법이 안 보이고 네. 일자리 지방에 넣고 현타 안 오겠습니까? 특히 여자분도 그렇지만 남자분은 더 현타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그냥 접는 거죠. 딴 거 하는 거죠. 나이 먹고. 사실 뭐 미술 예체능 했다고 내가 너무 나쁘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네. 그러니까 TV에는 잘 된 사람들만 나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체능 쪽 하면 다 잘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기업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 되는 것보다 우리 나한테 더 어려워. 훨씬 더 어려워. 네.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진짜 그냥 청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안 되면. 네. 뭐 돈이 좀 많은 사람이야. 뭐 그냥 뭐 돈 좀 쓰고 한다고 치지만 좀 힘든 환경에서 하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힘든 환경에 청춘을 바쳐가지고 장학금 받아면서 진짜 꾸역꾸역 참아가면 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뭐 제대로 된 회사도 못 들어가고 수익도 고만고만하고 뭐가 뚜렷한 비전도 안 보이고 해봐. 얼마나 현타 오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체능 쪽은 직업으로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체능 쪽은. 네. 직업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차라리 하실 거면 유튜브로 하는 게 좋아. 유튜브로 이제 영상 찍으면서 그림 그리면 하는 게 좋아요. 오프라인으로 뭔가 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장벽이 너무 높고, 네.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아마 예체능 졸업하더라도 상당수는 전혀 다른 일을 할 겁니다. 네. 거의 상당수는. 그러니까 예체능 졸업하더라도 그 예체능을 꾸준하게 일을 이어나가고 그쪽 범위는 잘 된 사람은 생각보다 몇 안 돼요. 몇 안 돼. 진짜 몇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체능 쪽이 잘 된 사람이 뭐 웹툰으로 치자면 뭐 기안84님이나 우리 이제 침찬민님 그분들 미대 나왔잖아. 네. 뭐딱 찾아보면 몇 명 더 있겠지. 네. 몇 명 더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다, 정말 내가 재능이 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저는 예체능 말리고 싶습니다. 그냥 동네 애들끼리 잘하는 거, 학교 안에서 그냥 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나중에 나왔을 때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체능을 뭐 전공하시는 분들 뭐 한테 좀 안 좋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혹시나 진로 결정할 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꼭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예체능이 안 되는데 자꾸 잡지 마세요. 자꾸 다른 것도 알아봐. 사람이 어떻게 뭐 한 것만 내가 배운 것만 하고 삽니까? 네. 길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체능이 뭐 죽이려든 밥이든 여기 있다가 청춘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 뭔가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길도 좀 노려보고 하세요. 예.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긴 얘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